104차 들어갑니다.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저 외다가 해석본 보시면 그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르다. 그러니까 그르다란 말은 옳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나 봐요. 화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 슬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자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짓거리든지 내 몸에 해올 일만 할 뿐이다. 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몸에 해올 일이 뭐냐면 충심이에요. 충.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충인 거야. 충.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화자는 충이라고 하는 일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밖에 연함은 일. 그러면 연함은 일은 충을 뺀 나머지잖아요. 그럼 불충하다라는 얘기겠네요. 불충한 일은 근심, 분별 꼭 외워두세요. 분별. 근심할 줄 있으랴. 설이죠. 그러니까 불충한 일에 대해서 충이 아닌 일에 대해서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 관심 없어 이런 말이야. 관심 없어.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되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시가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묶어서 수업을 105, 106, 107까지, 108까지 이어질 텐데 요 첫 번째 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화자는 지금 충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잘못됐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야 너무 오버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충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 관심 없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국충절이라고 쓸게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절이 이 글의 주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05로 같이 넘어갈게요. 일단은 요걸 싹 지우고 다음으로 가봅니다. 이제 105차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내가 하는 일. 자, 여기서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 그죠? 화자 입장에서는 충이었죠, 충. 화자 입장에서 충이었어요. 잘못된 줄. 내가 몰랐던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리법이고요. 여기서 망령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너무 분수에 넘쳤다. 너무 오버했다. 오버했어. 내가 너무 나댔어. 나대다.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충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 오버했다라는 것을 내 분수에 넘치는 것임을 내가 몰랐겠는가? 나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음, 알면서도 한 거죠. 알면서도 한 이 어리석음은, 여기 어리석다란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것도 다 님을 위한 것이었다. 충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했고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긴 했지만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리석지만 그건 다 님을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이렇게 바꿀게. 모함하더라도 남들이 모함 또는 뭐 비판일 수도 있겠죠? 원래는 그냥 모함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모함하더라도 님이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 마음 또는 내 진심이죠. 내 진심 생각해 주세요.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화자는 지금 다 충심해서 한 일이다. 일단 1. 무국충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됐나요? 이 사람 모함 받았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모함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뭐였죠? 그죠? 참언이었죠. 참언. 그래서 임금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다 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제가 물론 좀 오버했고 분수 넘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님을 위한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억울함 알아주세요. 이렇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더 이어집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먼저 요걸 다 지우고 다음 106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연시조예요. 그래서 좀 이어서 봐야 돼요. 자, 갑니다. 추성, 그죠? 일단 가을 배경이 나왔고요. 배경, 계절적 배경. 그러니까 계절도 나왔고요. 성이네요. 성. 성이니까 공간이죠. 진호 루죠. 루가 누각이에요. 누각. 요거 붙으면 누각 또는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각 견자가 뭐냐면 산 위에 전망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망대에서 술도 먹고 자연도 즐겼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성이 누가 있는 곳이냐면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화자의 공간. 화자가 우울함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느끼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화자가 느끼는 우울한 공간. 그 바깥에서 울며 흐르는,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예다. 흐르는 또는 지나가는 이런 말이거든요. 저 시내야. 오케이, 별표 칠게요. 의인화되어 있고요. 내신에서는 주로 이게 감정이입 찾는 예문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울며 흐르는. 울며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는 건 화자예요, 화자. 그죠? 시내가 아니라. 근데 화자는 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시내가.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거니까. 무엇을 알리려고 밤낮 흐르느냐. 흐르는다 했죠. 이게 옛날 고전에서 니은다가 의문형 종결이었어요. 의문형. 그렇죠? 이게 보통 2인칭, 주어가 2인칭일 때 상대방한테 말하는 말투인데 이 의문형 어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님을 향한 내 뜻. 충이거죠. 충. 내 마음을 따라, 이 충심을 따라 그치지를 모르는구나. 다시 말을 하면 화자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쫓아서 그치는 때를 모르는구나. 멈추지 않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파란 색깔로 좀 바꾸어서 시내는 화자의 충심을 담은 소재예요. 화자의 충심 투영. 그죠?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님을 걱정하는 변함없는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님을 향한 내 뜻, 이 충심도 저 흐르는 물처럼
밤낮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충심도 저 시냇물처럼 밤낮 님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1편단심의 정서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뒤로 이어질게요. 먼저 싹 지우고, 자, 요것도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자, 여기서는 거리감이 드러나 있어요. 거리감. 근데 이 거리감이 왜 등장하는지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어휘 반복을 통해서. 그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어버이가 부모님이죠, 부모. 부모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오케이. 그리움이 많대요. 역시 강조하고 있죠.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고 많고, 하고. 여기 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다란 얘기입니다. 많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황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 유배, 귀양 가고 있는 거예요. 귀양, 그죠? 귀양지에 있는 거죠. 유배 간 거죠. 그곳에서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부모에 대한 그리움 알아두시고요. 어디서 왜 기러기는, 자, 네모칸 해놓을게요. 울고 가는가. 그래서 여기서 왜 기러기는 화자의 분신과 같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겠죠? 감정이. 근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위에 나왔던 씬에는 충심이 반영된 거잖아요. 투영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감정이입된 겁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유배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상입니다. 이제 108강 끝나지 않았어요. 멈추지 마세요. 108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지울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어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대요. 내가 유배지에 가게 되면 부모님을 그리워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임금, 왕이죠. 왕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셨대요. 만들다, 태어나게 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늘이 만드셨으니, 그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내가 임금에게 충언을 드린 거잖아요. 충언. 자, 충언, 간언이라고도 했고요. 이것을 직언이라는 말로도 써요. 직언.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진실로 임금, 왕을 잊으면 그것 또한 불효다. 그래서 이 불충우라는 것도, 그죠?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불효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잊고 편하게 사는 것도 더 큰 불효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효라는 것은 부모에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에서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효지만 왕에게 효도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왕에게 이거 지울게요. 왕에게 충을 한다라는 것도 충성을 하는 것도 그것 또한 효다. 이렇게. 그죠? 같은 동급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나는 임금을 위해서 직언을 했고 간언을 했고 충언을 했다. 그건 다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진심에서 나왔던 거다. 그리고 임금님을 이렇게 임금에게 충언하지 않은 것은 곧 임금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불효를 저지른 것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끝날 때 뭐뭐 노랍니다.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무슨 어조? 그쵸. 영탄적 어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우국충절, 그죠? 충을 얘기하고 있는 시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네 편의 시가 5편인가요? 이 5편의 시조가 견회요라는 연시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묶어서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